따뜻한 냉정, 필요한 건 휴머니즘. 몇 해 전 노루패스라는 스포츠 용어가 정치 풍자 용어로 둔갑한 적이 있다. 주인공은 상당한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그는 귀국길에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자신의 여행 가방을 내던지듯 보좌진에게 건넸다가 반갑지 않은 유명세를 치러야 했다. 보좌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만 툭 하고 민 그 행위는 노루패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무엇보다 그는 수행원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여 보는 대중들의 심기를 퍽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아랫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론이 뜨거워지자 기자들의 질문과 인터뷰 시도도 잇따랐다. 그 정치인의 입에서 일종의 사과 코멘트를 따는 게 예견된 순서이리라. 그런데 그가 내놓은 답변은 그 예견과 좀 달랐다.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일 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말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른바 여행 가방 던지기와 관련해 어느 기자가 당사자의 입장을 묻자 그런 답변이 돌아왔다. 그 정치인에게는 그날의 일화가 그냥 쓸데없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사실 그 일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였다. 너무 기본이다 보니 무시하게 된 걸까? 주로 큰일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이 제일 단골이다. 아랫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도 자신이 뭘 실수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 보았다. 세상 돌아가는 일의 초점을 너무 거창한 것에만 두면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걸까? 자기만의 원대한 소명,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 현안, 그런 것에 천착하면 아무래도 사소한 도리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 노루패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정치인도 그랬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정권 문제로, 당의 문제로, 거치 문제로 얼마나 바쁜데 아랫사람 대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이다. 만일 그날 어느 기자가 그를 향해 다른 질문, 예컨대 당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류의 질문을 했다면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쓸데없는 일 가지고 같은 답변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왜냐하면 그 정치인에게는 당 비대위 문제 같은 것들이 쓸데있는 일이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해도 대중의 마음은 언짢다. 언짢을 수밖에 없다. 그날 그 여행 가방을 떠안은 사람이 자신 같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 대 인간의 문제라는 게 무릇 그렇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겪는 일은 결국 자기 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노루패스의 주인공은 그걸 알았어야 한다. 대중들이 왜 기분 나빠했는지,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말이다. 상처를 입은 게 보좌관 하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날 그 차가운 여행 가방이 날아든 것은 온 국민의 마음이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휴머니즘, 인간성, 인간의, 사람이 사람을 향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인간 본연의 가치들이다. 그렇기에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유력 인사에게서 그런 가치가 결여된 행동을 볼 때 대중으로부터 당연히 뜨거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릇 인플루언서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따가움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도리이자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단순 자명한 이치를 끝까지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사고체계는 보는 이들을 질치고 슬프게 만든다. 그런 사람들이 유력한 자리에 많이 포진해 있을수록
사회는 암울해진다. 기본적인 인간 문제가 등한시되는 사회에 정을 붙이기란 쉽지 않다. 노루패스로 홍역을 치른 그 정치인도 지금쯤은 부디 생각이 바뀌었기를 바란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그 유명한 땅콩 회한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의 파장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간의 휴머니즘에 관한 문제였다. 나중에 법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1심 선고 판결을 내리면서 땅콩 회한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점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 타인의 고통과 마주하는 법. 몇 해 전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는 내가 제작한 KBS 온라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 관한 인상 깊은 소견이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어갈 때 엘리자베스 슈가 찾아가서 술 한 병을 더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어떤 감동을 느꼈어요. 서로에게 별다른 구원이 되어줄 힘이 없다면 같이 더 바닥으로 떨어져 주는 게 사랑과 위로의 또 다른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고통을 위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아프지 않은 것, 좋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희망의 말, 치유의 언어를 통해 마음을 보듬어주는 방법도 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두 주인공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거리의 매춘부로, 중증 알코올 중독자로, 어차피 남은 생에 별 희망이 없었기에 그냥 마지막까지 서로의 비참한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고 상대 행동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안을 나누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고 비극적인 선택이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바로 상대의 행동과 감정을 함부로 막아서거나 재단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야 하는 관계일수록 이 명제는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굳이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려다 오히려 상처만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상대를 위로하려고 접근했다가 결국 상대를 재단하고 해부하고 나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새기도 한다. 당장의 위로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무용할지도 모른다. 외려 상처에 소금만 뿌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친한 친구, 연인, 가족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다. 누군가 어떤 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소리내어 고통을 호소할 때 그저 가만히 들어주거나 담담히 공감해주는 것이 안전한 적정선이다. 그 선을 넘으면 위로의 효력이 되레 반감된다.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고 섣불리 한 발 더 들이밀다가 관계를 망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다. 대화 도중에 너도 좀 고칠 게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그때는 돌이키기 어렵다. 이봐,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라고. 상대가 이렇게 서름을 폭발시키면 마음에 큰 멍이 들었단 이야기다. 듣기에서 딱 멈추기가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꼭 무언가 말을 덧붙이고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 상대의 문제를 고쳐주고 싶어 무리하게 파고들다가 도리어 상대 감정을 진흙탕 속으로 잡아끄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잘못했네. 너는 그게 문제야. 이 두 문장의 폐해를 아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위로란 그저 가끔 바라봐주는 것, 그저 들어주는 것, 거기서 딱 멈추어야 할 때가 많다. 만일 누군가에게 꼭 조언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섣부른 조언이 엉뚱한 방향으로 와전되면
한 사람 인생에서 어떤 반작용을 하게 될지 모른다. 위로는커녕 되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상대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관계에 금이 가는 건 한순간이다. 나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방학 때 복지관으로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가곤 했는데 거기서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질렀다. 복지사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되고 그들의 힘겨운 사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주 업무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 대학생 얼치기 복지사는 그 적정선을 미처 몰랐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듣다 보면 자꾸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고 사람 사이 갈등의 사연을 듣다 보면 진단이나 지적 쪽으로도 말이 새곤 했다. 그러다 호통이 돌아오기도 했다. 내까지 새파란 대학생이 뭘 한다고 나불거려. 이야기가 그 지경까지 가면 더 이상 그 대상자를 만나지 못한다. 그쪽에서 만나주지를 않는다. 복지사로서 업무 성적이 빵점인 것이다. 위로의 말이라는 것도 의도와 달리 상대는 모멸이나 수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다. 전달한 사람이 뭔가 실수한 것이다. 듣고 반응하는 일의 적정 수위를 지키지 못한 탓이다. 그 단계까지 가면 대화는 중단되고 유대관계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다. 그래서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웬만하면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최상의 위로일 때가 많다.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구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토크쇼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시청자나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고 반응하는 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방송 연륜이 쌓이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진행자들은 상대적으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남의 사연에 섣부른 분석이나 리액션을 하려 들지 않는다. 사연을 소개하되 어설픈 위로나 조언을 굳이 덧붙이지 않는다. 꼭 해야 한다면 최대한 간결하고 덤덤하게 한두 마디를 할 뿐이다. 이런 건 참 힘든 일이긴 해요. 언젠가 좋은 날도 오겠죠. 그 정도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가급적 간소한 언어로 대응을 가름한다. 왜냐하면 그 진행자는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 드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조심스럽게 선을 지킬 줄 알아야 결국 명 MC, 명 DJ 반열에 오른다. 배철수 씨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는 청취자 사연에 웬만해서는 구구절절 주관을 덧붙이지 않는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이 오히려 세심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경지에 오른 자제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간혹 아이돌 연예인이라든가 젊은 DJ들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위태위태한 경우가 있다. 뭐랄까 일종의 리액션 강박증 같은 게 엿보인다. 청취자 사연에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 말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설픈 위로나 조언을 덧붙이기 쉽다. 사족이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딱 멈춰야 하는데 말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생계라는 절박한 문제로 인생의 기로에 선 사람에게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언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즉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 사람은 그럴 여유조차 없을 텐데. 듣는 내가 다 민망해졌다. 또 어느 DJ는 인간관계에 지쳤다는 사람에게 되레 친구를 많이 만나보세요 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일단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걸로 끝이다. 전파를 타고 이미 수십만 청취자에게 전달된 뒤다. 이 상황에서 수습할 도리도 없다.
사연의 주인공만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일반 청취자들도 황당함을 느낀다. 낙장 불입의 구업은 공인과 대중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잘못 나온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 인생에 조언이나 위로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진중하게 말을 고르고 고른 뒤에 그러고도 몇 번을 더 참아 확실하게 묵혀야 한다. 그 묵힘 끝에 정제된 언어만이 위로나 조언의 자격을 갖는다.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다면 그냥 자제하는 게 제일 좋다. 모두 카운셀러가 될 필요는 없다.